일단 여러분들이 교재 178페이지에 법 조문이 있는데 거기에 1번부터 4번까지를요. 1번부터 4번까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1-1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33조 제1항 33조를 그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죠. 자,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번부터 4번까지 1-1.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를 3-3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걸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번부터 9번까지는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 됐죠. 그 다음에 33조 2항, 자, 동그라미 그 2번 있죠. 거기다가는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 이거는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제가 1, 2차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 공인중개사 법령은 수업 끝나고 나서 절대로 보지 말고 1차 과목 하라 그랬죠. 1차 과목 민법 개론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요 금제인은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암기하고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일단 암기해보세요. 어차피 암기하면 까먹을 거죠. 예, 까먹을 거예요. 까먹어도 좋으니까 일단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으세요. 금제인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금제인 자체가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금제인 자체는 사실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갖고 다른 거와 연결시켜서 응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응용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거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지만 안 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일단 먼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제행위 33조 1항과 관련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업공개사 등,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면 뭐예요? 개업공개사 등이란 개업, 공인중개사에다가 등 뭐죠? 예, 직원,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전. 그러니까 개업공개사 등 하면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중개보전까지를 모두 얘기한다. 그럼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면 이 33조 1항 금지 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다? 중개보전까지도 적용되는 거다.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라고 그랬죠?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있었다? 중개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었습니다.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그 다음에 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과 임목, 광업재단, 공정자단이죠. 자, 이 다섯 가지에 대한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매매업은 상관없습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만 금지한다. 자, 그러면 이때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뭘 금지하는 거예요 지금? 업이 뭐예요? 제가 중개업이란 용어 정의를 설명해서 업이란 뭐라고 표현했었죠? 장사하는 거다. 기본 틀로 업은 장사하는 거다. 물론 뭐 직업 이런 것도 있지만 업은 장사하는 거다. 그래서 장사의 조건 제가 얘기했었죠. 장사의 조건 계속해야 된다. 또 하나 돈 받아야 된다. 예. 자, 근데 그래서 중개업이라는 부분에서 곧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일단 이 매매업은 계속해야 돼요. 팔고 사고를 계속해야 돼요. 어쩌다 한번 팔고 산 거, 즉 매매 자체는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매매를 금지행위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프죠. 내 집도 못 사고 땅도 못 사고. 자, 그래서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 반복적 업을 금지한다. 또 하나, 이 업에 대한 기본적 개념은 뭐냐? 일단 돈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을 살짝 틀어버리면, 자, 중개업에서는 돈 받아야 된다는 개념을 했지만 여기서는 수익을 남길 목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매매업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업이란 판례상 나옵니다. 계속성, 반복성 여부, 수익을 남길 목적한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업을 판단한다 그랬었어요. 왜 업을 금지한다 그랬어요? 매매업 금지하는 이유, 싼 물건을 사가지고 비싸게 다시 비쌀 때 어떻게 돼요? 팔아먹죠. 그래야지 돈 벌죠. 제가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거
자,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 벌금. 그러니까 안 걸리면 돼요. 안 걸리면 됩니다. 문제는 걸렸던 문제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중개에서 매매업을 금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을 금지해요. 그러면 임대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뭐를 금지하고 있다? 매매업을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업은 금지이다 아니다? 네, 아니다. 임대업은 금지이 아닙니다. 뭐만 매매업만 금지이. 자, 조심하세요. 이미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임대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무등록업자 알면서로부터 의뢰를 받았거나 아니면 또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을 금지한다. 명의용.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 자, 뭐야? 이게 무등록업자죠. 제가 1월 달에 무등록업자 대표적인 사람,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렸는데 누구였죠? 네, 시골의 이장.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이장들 있죠. 매물 엄청나게 막 갖고 있다 그랬죠. 아직도 시골에는 이장이 꽤 파워가 세요. 그래서 이장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걸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매물을 많이 넣어놔요. 자, 그거를 의뢰받아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요 동네 이장 한번 얘기했던, 시골에 이장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알면서 의뢰받고 명령하면 일단 금쟁이 1-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초과수수. 초과해서 받은 거죠.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이든지. 자, 여기 어떠한 명목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절대적 금지다. 자, 이 어떠한 명목은 무슨 뜻이다? 절대적 금지다. 이 절대적 금지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이든지 중개보수, 실비. 자, 받을 수 있는 돈은 중개보수하고 실비입니다. 초과해서 금과 품입니다. 돈과 품, 물품이죠.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의뢰인이, 자, 사례라는 개념 있죠? 사례라는 개념은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죠. 이게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 다음에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자, 어떤 명목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되고 받았다가 되돌려준 것도 위반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받았다 돌려준 것도 위반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받은 부분은 무효다 그래요. 무효다. 이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이 초과수수는 강행법규다. 그래서 더 받은 부분은 무효다. 무효니까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중개보수 문제 상당히 실무상에서 많이 걸리적거립니다, 이게.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주면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죠. 돈 더 준다는데 받아야죠. 대신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받으세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하지만 요즘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예를 들은 것은 20년 전 예인데요. 이런 예가 있었어요.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다고 해서 더 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자, 이게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날 어떻게 했다? 자, 그때 중개보수가 100몇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1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200몇만 원을 준 거예요. 봉투에다가 넣어줬는데, 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0만 원 더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받죠, 당연히. 좋아서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준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당신 뭐 했다? 예, 초과수수했다. 그러니까 찌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돈을 약 1,000만 원 가까이 요구해요. 아, 미친 사람 많아요.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형법상 뭐가 되냐면 협박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그러면 너도 좋다. 너도 협박했으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어보자. 끝까지 갑니다.
너는 뭘로 걸고? 분명히 협박했어요. 너 이거 됐으니까 고소 찌르겠다. 그러니까 돈을 요구하니까 분명히 협박죄예요. 너 일단 협박죄로 걸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초과수수로 걸리고. 그렇죠? 어차피 나 초과수 받은 거니까. 그러면 봅시다. 자, 초과수수에 해당되면 어떻게 돼요?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죠?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 100만 원 더 받았다고 징역 보내진 않겠죠? 알아서 스스로 더 준 거니까. 그래서 벌금을 묻니다. 그러면 자, 이 법 위반해서 1천만 원 벌금 해당되고 보통 초과해서 받은 부분은 보통 이제 벌금형 하면요 500에서 600선에서 나와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요? 자, 이제부터 이거 다 복습이에요. 지금 공부한 거. 뭐가 생각나죠? 이 법 위반하여 얼마 이상 벌금형? 300만 원에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뭐 해당돼요? 결격사유죠. 결격사유. 자, 저번 주에 배운 거예요. 결격사유 몇 년? 3년. 그리고 등록 취소되겠죠. 그리고 3년 동안 일 못하겠죠. 자, 어떻게 하실래요? 3년 동안 일 안 하실래요?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일 안 하실래요? 아니면 네, 그렇죠. 이제 현명하죠? 여러분들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인가에 일단은 해가지고 협상을 해서 줬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뢰인들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계약서 부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거래신고 부분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의뢰인들이 깎아서 우리 신고하자, 이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 의뢰인들 지가 답답해서 해놓고요. 나중에 보면 다 물고 늘어집니다. 어쨌든, 자, 초과수수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지만 된다. 자, 돌려줘도 걸린다 그랬죠? 받았다가 되돌려줘도 걸린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거짓언행 있었죠? 거짓언행. 자, 거짓언행.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은행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거래상 중요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래상 중요사항에는 또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요. 그래서 자, 이런 판례가 있었죠. 1월 달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 자, A와 갑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이거죠.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오는 거예요.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취하는 행위. 자, 얘가 1억에 팔아달라고 얘한테 의뢰했는데 갑이 제안을 하죠. 내가 이거 1억 2천만 원에 팔아줄 테니까 반반 나누자, 뭐 이런 거. 이런 제안 의뢰는 많이 합니다. 아니면 나 얼마 떼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나 1억 받으려고 그랬는데 뭐 반반 나눈다 그래도 1,000만 원 더 들어오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갑은 B에게 얼마에? 1억 2천에 팔고 2천만 원 갖고 나눠 갔죠. 그러면 결국 얘한테 얼마 바가지 씌운 거? 2천만 원 바가지. 이게 뭐예요? 가격을 거짓말한 거죠. 자, 이렇게 거짓말했다. 거짓언행 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여기는 거기 보니까 그 밖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밖의 방법.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 이 그 밖의 방법 뭐냐면 알면서도 안 알려준 겁니다. 이게 침묵행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저당권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는데 저당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아예 저당권 얘기를 안 하고 입 싹 닫고 중개해 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침묵한 거죠. 이것도 거짓언행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자, 봅시다. 매무 수거 이렇게 되죠. 자, 중개대상을 배며 무등록업자 알면서 어려밖에 명령 보수 초과 수수 거짓을 이렇게
다 네 가지 기억 일단 해놓으시고 오늘 프린트물 받았죠? 거기에 정리가 돼 있으니까 프린트물에 있는 거 가지고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보죠. 3-3. 자, 증서.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에 관련된 증서에 대해서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어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봅시다.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대표적이 뭐였죠?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 증서는 주택법상의 입주자 저축증서입니다. 자, 입주자 저축증서하면 뭐예요? 소위 말하는 청약통장. 자, 그래서 입주자 저축증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청약통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통장 양도 거래하는 거 금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청약통장 이거 어디서 어느 법에서 지금 금지하고 있죠? 예, 주택법. 지금 주택법에서 청약통장 거래하는 거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법상에서 청약통장 거래하거나 매매하거나 아니면 알선을 하면 주택법상에도 형벌 어떻게 돼요? 3-3이에요. 주택법에도 3-3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3-3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개업공개사 등이 청약통장을 갖다가 만약에 알선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주택법과 자 중개사법 모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증서를 중개나 또 매매를 어불하는 거 금지한다. 자, 증서 매매업 통장 사가지고 팔고 이거를 누가 한 거예요? 개업공개사가 많이. 요즘은 많이 없었어요. 옛날에 청약통장 귀할 때는요. 개업공개사가 청약통장 사요. 사가지고 그걸 다시 되팝니다. 이런 행위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약통장을 딱 산 다음에 그러니까 1순위가 되는 통장 있죠? 이제 납입 안 해도 되는 것들. 납입 안 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딱 사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팔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청약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옛날에 한번 서울에서 그 개업공개사 이제 청약통장 한창 막 그 불법 거래가 많이 될 때요. 개업공개사가 이 청약통장 매매를 업한다는 것을 알고 단속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지도감독해서 그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 단속이 들어왔어요. 싹 뒤집니다. 안 보여요. 딱 근데 뭐가 있냐면 금고가 있어요. 금고 열으라 그래요. 난 모른다. 번호 모른다 그래요. 자, 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열으라 그러는데 지금 안 열고 있죠. 이때 어떻게 할까요? 단속한 공무원들은 맞아요. 부숴버려요. 진짜요. 네, 그 공무원들 그 인부 해가지고 그 다 보는 데서 뒤로 이렇게 하면 이 벽 돌리기 나오거든요. 이게 요즘은 뒤에도 철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옛날 금고는 이게 벽돌로 이렇게 쌓여 한 금고가 있는데 그걸 아예 부셔버려요. 이게 실제로 그 부셔버렸지만 100개로 묶음이 3묶음이 있었대요. 청약통장만. 그걸 다 산 거예요. 사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필요한 사람들 다시 되팔고 하는 부분. 옛날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증서에 대해서 청약통장을 중개주거나 뭐 하면 안 된다? 매매를 어번하면 안 된다. 자, 요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도 3천만 원 벌금. 근데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분양권.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 증서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상가분양계약서 증서 아닙니다. 자, 분양계약 체결된 분양권과 상가분양계약서 이런 것들은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법조문 갖고 있는데 그 본문으로 넘어가면 본문에서 다 보이긴 보여요. 자, 그래서 이렇게 증서 중개 매매 일단 하면 이렇게 3-3이고요. 자, 이제 직접 거래 쌍방 대리. 직접 거래 그 다음에 또 쌍방 대리.
자, 의뢰인과 뭐를 하거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합니다. 그럼 중개 의뢰인이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이란 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누구예요? 나한테 뭐 한 사람? 매도 매수인데 매도자 매수인데 매도자 매수자 여기에 임대인과 임차인도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한 거예요? 의뢰한 사람이죠. 의뢰한 사람. 중개 의뢰인이죠. 자, 그러면 이거 팔아달라 사달라고 나한테 의뢰했습니다. 또 나한테 임대차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사거나 팔거나 임대차거나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해당돼요. 매매, 교환, 임대차까지도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때 직접 거래 왜 금지할까요? A가 갑에게 물건을 1억에 팔아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건 1억짜리가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돈 버는 방법. 제가 이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해요? 사야죠. 예, 내가 사가지고 그 다음에 비싸게 다시 벌면 되죠. 바로 이거를 금지하기 위해서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접 거래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직접 거래 쌍방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직접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었지만 자기가 직접 이용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나 임대차 하는 것도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건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아니 내가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데 무슨 직접 거래냐 그러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목적으로 다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매, 교환, 임대차 자기가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도 일단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근데 어쨌든 이러려면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깝잖아요. 잡아야죠. 어떻게 잡으면 돼? 일단 제가 배우자 부분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배우자 부분은 옛날에 기출문제도 나왔었어요. 옛날에는요. 자, 부임명의로 하는 거 이게 직접 거래 아니라 그랬었어요. 근데 재작년 판례가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재작년 판례가 나왔어요. 부부관계는 경제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판례를 보면 부인이 의뢰받아가지고 남편 명의로 했거든요. 이게 전세예요. 거주 목적으로 나 살만하거든요. 지금 그 집 보니까 그래서 전세를 갖다가 의뢰받은 걸 일단 직접 남편 명의로 했어요. 이거 직접 거래 해당된다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배우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명의로? 자기 자식 명의라든가 이런 명의로 친인척 명의로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자식 명의로 잘못했다가는 중요 문제나 아니면 명의실탁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쪽 문제고 어쨌든 중개사법에서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개서를 통해서 다른 개업공개서를 거쳐서 거래한 거 있죠? 그거는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요. 이건 어차피 다른 개업공개 중개해주는 형태가 되니까 자, 그걸 이용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거래 해당된다. 금방 누구와 한 거 직접 거래를 했어요? 배우자. 의뢰받아가지고 배우자한테 연결시켜서 직접 거래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하는 거. 자, A가 B에게 일단 위임을 시켜줬습니다. 즉 대리권을 준 거예요. B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뭐 한 거예요? 의뢰를 한 거죠. 그래서 갑은 A의 물건을 샀는데 문제는 이때 얘가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럼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면 뭐 해당돼요? 얘는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얘가 얘한테 의뢰했으니까 이게 중개 의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접 거래에 해당된다라는 거. 자, 기억해 놓으시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직접 거래해가지고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죠. 자, 여기는 초과수수는요.
강행법규로서 무효라고 합니다. 더 받은 것은. 그래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직접 거래가 만약에 무효가 된다면 개업공개사 등이야 그러다 치더라도 그 상대방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상대방이 손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직접 거래는 단속 규정으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 자체는. 그 다음에 쌍방 대리. 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하고 B가 있고 개업공개사 갑이 있는데, 자, 이때 A는 갑에게 어떻게 한다? 알아서 좀 팔아줘. 위임시켜주는 거예요. B도 갑에게 알아서 좀 사줘. 자, 얘한테도 대리받고 얘한테도 대리받았죠. 이걸 쌍방대리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A는 1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얘한테 얼마에 팔고 1억 2천만 원에 팔고, 자, 혼자서 계약서 다 쓰죠. 양쪽 다 위임받았으니까 얘는 얼마짜리 계약서 써주고 1억짜리, 얘는 얼마짜리? 예, 1억짜리 해가지고 1억 2천 받아가지고 1억 건 내주고 땡 2천만 원 중간에 챙겨먹는 거죠. 옛날에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당했을 수도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요즘은 조금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매매하면 실거래가가 어디에 기재돼요? 계약서에 말고 실거래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되죠. 공시법 배우셨죠? 공시법에서 한번 얘기 들었을 거예요.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등기상증명서 보는 법 다 배우셨죠? 공시법에서. 그 등기부에 기재돼. 이게 2006년도부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하긴 합니다. 방법 알려드릴게요. 걸리지만 않으면 돼요. 걸렸다면 어떻게 돼요? 걸렸다면 예, 3점입니다. 자, 이 갑은 B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이거 1억 2천짜리인데 1억에 신고하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그러면 2천만 원 줄이면 세금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예, 1억에 거래하는 걸로 하자. 다운계약서 써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얘 알아서 위임시켜줬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 알아서 해라. 안 걸리게 하면 알아서 하라고 하죠. 그래서 1억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등기부에 얼마가 기재돼요? 그러니까 얘도 다 나중에 등기부 보면 1억에 팔렸구나. 그럼 알죠. 많이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임해달라 그러면 위임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런 게 있어서 뭐를 금지한다?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그래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요? 일방 대리는 어떨까요? 일방 대리 한쪽만 대리합니다. 금쟁이 이단이다. 이거는 아니다. 뭐만 금쟁이? 쌍방 대리만 금쟁이.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해당되고요. 이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일단 위반되죠. 자, 그러면 이제 7번째입니다. 투기조장. 투기조장 있습니다. 자,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조장이 타사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는 부동산. 자, 보존 등기, 이전 등기하는 부동산, 즉 미등기 전매.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미등기 전매를 다른 말로 중간 생략 등기. 들어보셨죠?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이에요? 예, 단속 규정이다. 즉,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죠? 다만 법에는 위반된다. 어느 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1월 달에는 1, 2월 달 건너뛰었는데 요번에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뒤에 나와요. 아마 할 겁니다. 자, 탈세 목적이나 이런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등기 자체 효력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근데 이거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중간 생략 등기하는 이유가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거죠. 그럼 전매 차익이 안 났어요. 그래도 위반된다.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전매 차익이 안 난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전매 제한된 거. 이건 뭐 대표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전매 제한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투기조장 행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 시세 부당 영향. 자, 뭐 해가지고? 거짓 거래해가지고. 그래서 거짓 거래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짜로 거래하는 거죠. 가짜로 거래하는 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이게 뭐 가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올리는 거. 인위적으로 올리는 거죠. 가짜 거래해가지고. 누가 많이 한다 그랬어요? 분여회.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가면 이제 분여회에서 주로 주도를 많이 하고 거기에 입주자 대표 입대도 있죠. 거기다가 관리사무소까지 아주 합작해가지고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이렇게 가짜 거래하는 등 시세 부당 영향을 주는 행위. 요거 개업공개사가 여기에 껴들죠. 이거는 지금 분야에서 원래는 분야에서 많이 하는 건데 누가 껴들어요? 당연히 개업공개사가 중개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껴들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중개 제한. 중개 제한. 뭐 해가지고 단체를 구성하는 등 단체 구성하는 등 중개 제한 있겠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단체를 구성해서 즉 뭐냐면 회원업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니까 회원업소들 뭐 있는 것 같대요. 저쪽 동천마을 쪽으로 가니까 부동산에 무슨 회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붙여놨던데, 자, 이렇게 회원업소 만든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네 회원끼리만 물건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개사는 물건 중개를 제한하는 거죠. 물건 절대 안 넘겨요. 그러니까 공동 중개를 제한하거나 아니면 중개대상을 제한하거나 지네들끼리만 노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금지하고 있다. 자, 요까지가 일단은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인데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3-3은 증직상투 이렇게 됩니다. 증직상투, 그 다음에 시중 이렇게 돼요. 자, 증서중개매매업,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2개죠. 그 다음에 시세부당영향 중개자,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자, 그러면